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명식 일간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무토는 어떻게 하면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양토라고 하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의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음토라고 합니다. 제가 무토 일간만 설명해도 되는데 기토를 같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음양 때문에 서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사람을 설명할 때는 남자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남녀를 같이 설명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내일 기토를 설명할 때는 또 무토랑 같이 또 설명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들을 수 있겠고,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숙달한다, 반복, 숙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제 강의는 반복,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고요.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심으로 인해서 계속 머릿속에 쌓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토인 무토는 양의 기질 넓다라고 하는 개념, 높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서 매우 넓은 광야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쉬운 말로 규모가 큰 땅, 규모가 큰 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음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에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높지 않다는 얘기고 넓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은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는 많고 큰 흙이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흙이죠. 그래서 고항토라고 하지 않고 전원토라고 비유를 하는데,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분토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저 분자가 동이분자예요. 동이분, 양동이 있죠. 양동이 같은 거. 그래서 화분 같은 것에 담겨져 있는 토를 갖다가 분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집안에서 작게 화초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뭐 난초 키우시는 분들은 난초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렇게 분갈이 같은 것도 할 때 그때 그냥 산에서 흙을 갖다 써도 좋지만은 화원 같은 데서 좀 괜찮은 흙을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난초 같은 거라든가 화초 같은 걸 키우는데, 그렇게 사서 이렇게 화초 심을 때 화분에 넣는 흙이 바로 기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비옥한 그러한 토라고 해서 이거 승리라고도 표현하고요. 승리는 물기가 있는 작은 모래라든가 니사, 작은 진흙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한 토기 때문에 굉장한 큰 산, 큰 광야 같다. 그래서 큰 산이라든가 큰 벌판, 큰 땅에는 뭐예요? 큰 숲을 이뤄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땅은 굉장히 넓은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은 뭐예요? 불무지죠. 황무지가 되고요. 그런 땅은 대체적으로 너무 춥거나 내지는 너무 더운데 물기가 없게 되면 그와 같은 황무지라든가 불모지가 되는 거죠. 고비 사막 같은 데는 차가우면서 물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이 자랄 수 없겠고,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너무 뜨거운 모래 벌판에 물기가 없으니까 어떤 식물들이 자랄 수 없겠죠. 그래서 고비 사막이라든가 사하라 사막 같은 데가 땅은 넓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불모지, 황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 나무만 있으면 나무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땅도 촉촉하게 윤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윤토라고, 윤택하게 한다, 토를 윤택하게 한다 해서 윤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을 윤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감목의 뿌리를 배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뭐예요? 물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따뜻한 햇볕도 있게 되면
태양빛을 받아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겠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물기가 있는데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땅이 썩어버리죠. 우리 옛날 청계천 복원 같은 거 했을 때, 복원이 안 됐을 때 그 밑으로 흐르는 하천은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 나고 뭐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많이 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위에 상판 같은 걸 다 걷어 치우고 물을 흐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햇볕도 들어가게 되고 환기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악취도 없어지고 그렇죠. 물론 이제 청계천 복원 자체가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이 밑에서 흐르는데 덮어서 빛이 못 들어가게 되면 물도 썩고 그 밑에 흐르는 땅도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목이 하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넓은 들판이라든가 높은 산에 큰 숲을 이루었다 생각하시는 하는 것이 낫지, 감목 옆에 무토 옆에 감목이 하나 있다고 해서 땅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숲이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밑에는 윤택해져야 되겠죠. 물기가 있어야 윤택해지는 것이고, 햇볕이 있어야지만 또 그렇게 풍요로운 어떤 숲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는 내일 또 하겠지만, 감목으로서 소토소독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개수하고 병화 같은 것으로서 적절하게 배야만 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기토는 내일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내용들이고,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라고 한다. 엄동설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랭하다라고 합니다. 차갑고 언다라고 하는 뜻,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뜻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해월도 마찬가지고, 자월도 마찬가지고, 축월도 마찬가지고, 해자 축월은 다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춥다. 땅도 얼고 물도 얼고 만물이 얼게 되죠. 얼면 얼수록 기운이 하강하면 하강할수록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번창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나죠. 이솝우화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죠. 길 가는 행인이 하나 있는데 따뜻한 햇볕하고 바람하고 서로 내기를 합니다. 저 사람 옷을 벗기는 내기로,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저거는 내가 바람만 조금만 불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옷이 벗겨져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바람이 엄청난 바람을 붑니다. 바람이 불면 춥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 차가움 자꾸 웅크려들게 되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열기를 보온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겨울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해월도 그렇고요, 자월도 그렇고, 축월도 그렇고, 겨울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따뜻하게 조후함이 매우 중요하다. 즉 오늘 무토일간이지만 꼭 무토일간이 아니더라도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그 다음에 병화정화가 됐던 경신임계가 됐던 자월에 화는 있어 줘야 된다. 병화정화가 일간이 화이니까 조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간이 화이더라도 조우는 필요한데, 뭐 병화일간이 다시 병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병화일간은 그냥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만 있어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일간이 화이니까 다른 일간에 비해서는 좀 덜한다 하더라도 병화일간 자체가 일단 뿌리가 있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자축월에 화가 없는 사주는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겠죠. 또 반대로 4, 5, 미월인 여름 같은 경우에 수기가 없는 사주 또한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중화. 왕쇠, 왕하냐 약하냐도 중화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차가우냐 뜨거우냐도 중화가 돼야지. 여러분들 찜질 같은 거 좋아하죠. 뜨거운 온도. 근데 그건 잠깐 우리가 그냥 찜질하는 걸 좋아서 잠깐 70도 80도 들어가서 건식 사우나든 습식 사우나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온도에서 막 서너 시간 뭐 며칠씩 있다고 생각해 보여. 사람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죠? 그거는 잠깐 하니까 필요한 것이, 그런 데 있을 때는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우나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뜨거운 데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냥 숨이 막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건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물에다 담가 가지고 차가운 수건을 해서 얼굴을 동동동동 감아매죠. 이것이 뭐예요? 몸은 좀 뜨거워서 땀을 흘리더라도 얼굴 자체가 뜨거우면 저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몸은 어떻다 하더라도 얼굴을 조후하는 겁니다. 뜨거운 데 가서 얼굴이 그래도 시원해야지 내가 거기서 버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후의 개념이죠. 뜨거운 데에는 뭐예요? 냉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중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도 찜질방 같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글자, 무토, 자수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일상생활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생각제와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뜨거운 찜질을 하다가 너무 몸이 이제 달구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냉탕 탁 들어가면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하죠.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갑자기 뜨거운 데 있다가 갑자기 찬 데 들어가면 혈관 수축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젊은 사람들은 한 번씩 해볼 만합니다. 뜨거운 데서 쫙 하고 있다가 찬 데 가서 그다음에 여름에 보양식 같은 거 먹죠.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냥 뜨거운 데에서 뜨거운 국물 같은 거 딱 먹고 그러니까 시원한 데 딱 가면 엄청나게 시원하잖아요. 그것도 이열치열. 뜨거운 것은 뜨거운 걸로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몸이 뜨거워지면 스스로 인체 자체가 뭐예요? 몸을 차갑게 하려고 또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항온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가 몸이 뜨거워지면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이 차가우면 스스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진짜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찜질 갔다가 그냥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엄청 위험합니다. 그게 사람이 너무 뜨거워 버리면 탈진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르신이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르신이 계속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번씩 어르신들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한 번씩 콕콕 찔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비명에 가진 어르신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 생활도 그렇고 명리도 그렇고 중화가 중요하다. 너무 뜨거운데 오래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운 냉탕에 오래 있어도 좋지 않다. 항상 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도 얼고 땅도 얼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급선무다. 화가 있어야지만 물도 녹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야지만 땅도 녹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자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수왕절이라고 했죠. 수왕절, 수가왕은 수왕절이기 때문에 수는 왕인데 무토 자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다 신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지만 땅도 따뜻해지고 약한 일간도 도와줄 수 있겠고 물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무토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있어서 이 뭐예요? 병화의 뿌리가 되어주는데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생주를 받는 것이고, 또 무토 또한 여러분들 간과할 게 아니라 인의 장생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무토와 지지로 진술, 충미, 토 하나 정도 보면은 금상첨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는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병화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양토인 무토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무토는 양토, 자수는 음수가 되니까 재성, 정제, 격이 된다. 단 자월은 수가 왕한 반면 일간 무토는 약하기 때문에 재다신 약하다 내지는 신약 재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성이 많은데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무리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고 처가 된다 하고 뭐 유흥오락 같은 것이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죠.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하면 주색잡기 유흥오락 하다가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다신약한 사람들은 재성이 많으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그 재성을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연재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재성이 왕한 계절에 다시 재성이 많아지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함이 더 가중되고 땅은 더 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빼서 다시 수를 생겨주게 되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뭐 식신생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간이 왕해야지만 식신도 재성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월간에는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 당연히 이 무토도 지지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일지에 술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술토는 건토가 되죠. 진토가 있는 것보다는 자월에는 술토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자수가 있는데 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토의 뿌리가 약해지게 되겠고요. 술토가 있으면 이 술토는 건토가 되기 때문에 술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식신 재성을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오히려 신왕 제왕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술중 정화가 있어서 불신은 가지고 있지만 이 술중 정화 가지고는 조화함이 매우 부족하죠.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에서는 조후 때문에 화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갑인시 제가 인중간목은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시, 병진시, 정사시, 무후시 정도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김희신은 어떨까요? 이거 술중 정화, 미중 정화 가지고는 조우하는 것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미씨가 되면 오히려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것이 좀 문제고 조우는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자, 개주, 경신, 신유, 개해지 같은 경우는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한습해지고, 오히려 땅은 일간은 뭐 무술, 술토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사주가 너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이 생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정사시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사시는 사화도 있고요, 정화도 있기 때문에 무술이, 이거는 일간이 인성을 얻어서 일간이 오히려 왕해지게 됩니다. 경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수왕절인 자월이라 하더라도 무술의 정사, 무토 이렇게까지 있으면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용신은 경금을 취용해서 왕한 무토의 기운을 설해서 재성을 생하는 식신생지하는 사주를 가지는 것이 좋겠고요. 선생님, 병진신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병화가 있긴 하지만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정사시, 천간도 정화, 불, 지지도 불인 정사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진술상충하게 되면은 토중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더 왕해지긴 하지만 병화가 뿌리가 약해서 이거는 결국 정사시에 비하면 좋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오술합해서 화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너무 왕해지고, 이런 경우에도 금을 용신으로 취용해서 식신생지하는 것. 그러면 중요한 건 뭐 어디에 있냐면은, 일간이 술토 하나만 있어도 무토는 뭐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병진영상 무호기미시가 공통적으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정사시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정사시는 불이고 인성이기 때문에 조우가 가장 강력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오시, 정사, 병진시 좀 충이 돼서 그렇고, 무오시도 그렇고 정사시도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정사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관성도 쓸 수가 있겠고 인중병화로 조우할 수 있지만 조우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갑인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갑목으로 소토해야 되는데, 자월에 수가 있고 갑목 자체도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한 목도 아니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아니라 갑목을 취용하는 거고, 화로서 조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